자, 이제 8페이지 갑니다. 생명력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현상의 특성을 학자들이 아까 배웠던 균합적 탐구 방법 및 연역적 탐구 방법을 써서 이미 규정 지어놨습니다. 모든 생물은 죽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죠. 그리고 개체유전상이라고 합니다. 개체라는 것은 한 생명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명 한 명, 또는 개미 한 마리 한 마리, 은행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또 세균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개체라고 하고 그 죽지 않으려는 현상을 개체유전상. 그러나 어떠한 생명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족유지 현상도 나타나죠. 여기서는 개체유전상이 뭐가 있고 종족유전상이 뭐가 있는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선 모든 생물은 예외 없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를 생물의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물론 세포파 때도 나옵니다만,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현미경을 만들어서 콜크를 얇게 잘라서 그 콜크 조각을 관찰했더니 대략 이런 모양으로 보였습니다. 대략 이런 모양으로. 뭐 따라 그릴 것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수도원에 있는 그 방 모양으로 보여서 그것을 셀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우리는 세포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세포는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 예를 들어서 한 생물을 건물에 비유한다면 세포는 벽돌에 비유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요즘에 벽돌 없이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렇다 이거죠. 기능적 기본 단위라는 것은 생명현상이 세포 수준에서부터 일어난다 이런 얘기고 그 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세포로부터 만들어지죠.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두 가지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세포설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포설의 내용이 뭔지. 그래서 그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물론 어떤 생물은 세포 한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생물은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세포 한 개로 구성된 생물을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고요. 대장균과 같은 세균을 예를 들 수 있겠죠. 물론 세균에만 단세포 생물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나중에 분류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된 생물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세포들이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른데 자, 모양이 기능을 결정합니다.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는 것은 자전거가 굴러갈 수 있는 것은 그런 모양의 동그란 원 모양의 바퀴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네모나거나 세모난 바퀴를 갖고 있다면 굴러가기 어렵겠죠. 그래서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 그런데 그 구조와 기능이 같은 세포들이 모이죠. 구조와 기능이 같은 세포들이 모입니다. 그러한 모임을 조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의 조직을 예를 들면 상피 조직 외우셔야 돼요. 우리 피부 바깥쪽을 덮고 있거나 또는 내장기관의 안쪽 바깥쪽 벽을 덮고 있죠. 자, 우리 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내장기관의 안쪽 벽이라는 얘기는 이 부분이겠죠. 음식물이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그 바깥쪽 벽 다시 바깥쪽 부분을 덮고 있다. 그것이 상피 조직. 그리고 결합 조직이라는 것이 있는데 뒤에 또 나옵니다. 결합 조직은
서로 다른 조직이나 기관을 연결해주고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죠. 대표적인 게 혈액이죠. 또는 뼈, 또는 연골, 힘줄, 인대 이런 것들이 결합조직에 해당이 되죠. 물론 더 있습니다만. 그리고 신경조직이 있고요. 근육조직이 있고 근육조직 그리고 신경조직. 우선 고딩 수준에서는 이렇게 기본 과정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신경조직 다시 구조와 기능이 같은 그러나 여기서는 약간의 예외가 있는데 이렇게 네 개의 종류로 네 종류로 동물의 조직을 나눌 때 신경조직에는 신경세포와 그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세포인 악교세포 이걸 교세포라고 불러요. 나중에 심화반에서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이걸 신경조직이라고 하는데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대학 수준에서는 조직을 동물의 조직을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그리고 악교조직 이렇게 5종류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이렇게 4종류로 나눌 때는 구조와 기능이 같은 적어도 유사한 세포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구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소화기관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음식물의 이동 경로를 생각하면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각각 소화기관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위를 예를 들면 위에는 이런 조직들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조직들이 적어도 2종류 이상의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조직은 같은 종류의 세포들의 모임, 적어도 유사한. 기관은 서로 다른 조직들의 모임. 되죠? 항문은 소화기관이에요? 배설기관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똥 싸는 것도 배설이라고 합니다만 생물학에서는 항문은 소화기관에 해당됩니다. 항문은 소화기관입니다. 물론 항문에서 소화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아까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그리고 거기다가 간, 이자, 쓸개 이런 것들도 소화기관에 해당이 되죠. 그걸 다 합해서 그러니까 소화라는 어떤 공통된 목적을 위해서 이제 기관계가 존재하죠. 그래서 아까 그거 다 통틀어서 소화기관계 줄여서